설춘한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지난번 그 강의,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았다. 특히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상당히 유익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많은 강의가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많은 또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부담을 또 한편으로 느끼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뭐 또, 제가 이런 걸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강의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자생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특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뭐 대부분 자신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마구마구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끄떡없이 답변하시는 분들이 80에서 90%, 20%는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경매의 태동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할 텐데, 사실 좀, 처음 강의를 들으면,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제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는 경매 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경매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경매의 종류. 경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뭐 이제 판결문 같은 걸 가지고, 또는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에 의한 경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이 나중에 실제 실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뭐 강제 경매다.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채권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강제 경매는 아쉽게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청구 이의라고 하는 소송을 해야 된다. 반면에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런 담보권에 의한 경매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할 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단히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경매가 강제 경매일까 임의 경매일까 알고 싶다. 그래서 알 수 있을까? 누구나? 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어요.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 그러면 등기부,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그냥 여러분 등기부라고 할게요.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죠. 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이 밤 거의 12시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열람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등기소에서는 지금 이제 할 수 없죠. 네,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가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를 봐.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나중에 또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등기부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을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등기부 갑구에 보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라고 딱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제경매구나. 임의경매 개시결정. 그러면 임의경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경매와 태동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네. 저희 멘티반에 김형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하여튼 우리, 형심 씨,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형심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멘티반의 구미에 서지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심 씨가 있고 지윤 씨가 있다. 지윤 씨가 있다. 형심 씨가 이제 지윤 씨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애지간만 하면 여러분 돈 빌리는 거 좋지 않죠? 근데 돈을 빌려. 그래서 형심 씨가 지윤 씨한테 1억을 빌려. 1억을, 그죠? 1억을 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빌릴 때 중요한 게 뭐야? 이자랑 돈 갚는 날짜, 그죠? 그래서 이자, 그 다음에 돈 갚는 날짜, 그걸 이제 우리가 변제기라 그래요, 여러분. 그죠? 변제기. 그래서 이자와 변제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그죠? 이자 제한법.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은 연 25%죠. 연 25%. 25%인데
그래서 형심 씨가 이제 지은 씨한테 이자를 뭐 연 한 10%씩 받기로 하자.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연 10%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금리 시대에 어마어마하다. 돈 갚는 날짜는 이를테면 2018년 7월 31일. 뭐 이렇게 서로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형심 씨가 나중에 지은 씨한테 돈 빌려 갔는데 이자를 안 갚어.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지은 씨는 형심 씨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돼요? 예. 부산까지 가서 야, 씨, 돈 내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힘을 좀 빌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지은 씨가 형심 씨한테 여러분 소송한다. 근데 여러분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소장 내야 돼. 상대방이 답변서 내. 다시 또 원고가 이를테면 뭐죠? 예, 준비서면 내. 다시 피고가 준비서면 내. 서면 공방 2번 하고 판사 앞에 가서 변론기일 1번, 또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판사가 이제 판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변론 종결, 판결 선고. 거의 1년 걸려요, 여러분. 그죠? 1년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담당 판사가 지유는 형심한테 돈 1억 원하고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형심은 지윤한테 돈을 이제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윤 씨가 만약 이제 판결문을 얻은 거잖아요. 판결문, 그죠? 판결문. 요런 거를 우리가 집행권원이라 그래. 집행권원. 네,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집행권원, 그죠? 판결문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 뭐 지급명령, 이행공고 결정, 뭐 조정조서, 또는 이제 우리가 공증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공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건데, 요 집행권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경매를 우리가 강제경매라고 한다. 강제경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한번 답변해봐요. 자, 여러분, 강제경매가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강제경매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뭐 이런 것이 있다. 두 번째는, 형심 씨가 이제 지윤 씨한테 돈 1억 빌려주는데, 지윤 씨가 보기에는 형심 씨 그냥 개인적인 신용도, 믿고 돈 빌려주기는 좀 어렵다. 예, 느낌상 나중에 일명 쌩깔 것 같다. 예, 돈을 안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윤 씨가 처음부터 형심 씨한테 뭘 가져오라고 하냐. 야, 담보 가져와라, 담보. 예, 그랬더니 형심 씨의 이를테면 부동산이 부산에 아파트가 있나 봐. 부산에 아파트가 있나 봐. 그죠? 예. 그럼 이제 지윤 씨가 아파트에다가 담보를 설정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죠? 예, 은행에서 막 근저당권. 그죠? 어떤 이제 초보자분들은 근저당권은 은행만 잡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일명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등기부 보면 을구에 그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얼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권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이 있고 비슷한 게 여러분 전세권 있어요. 전세권, 그죠? 예, 물론 담보가 등기도 있고 한데 요런 근저당권, 전세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요런 걸 이제 합해서 우리가 담보권이라고 불러. 담보권,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담보권을 가지고 경매한다. 예,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거죠. 우리 멘티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임의경매가 뭔가요? 네. 그러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를 떼서 갑구를 보면 강제경매라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경매라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그런 기입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들어갔는데 채무자인 형심 씨가 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돈을 변제하고 취소할 때 어떻게 취소한다? 아까 요런 근저당권 등 임의경매는 그냥 간단하게 해당 경매에 가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아니, 돈 갚았으니까 그냥 경매 간단히 취소해주면 안 될까요? 오케이. 간단히 취소할 수 있다. 반면에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는, 이거 돈 갚았으니까 간단히 경매 취소해주면 안 될까요? 안 돼. 원고도, 너한테 좀, 판결문 같은 거 받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너도 좀 힘들게 취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채무자가 돈 변제하고 채권자가 그냥 알아서 취하해주면 둘 다 경매는 간단히 취하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한 정의 및 차이점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음 카페 설춘환 교수의 경매 개인 레슨, 또 팟빵의 설춘환 아카데미, 그죠? 예, 잘 따라와 주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2강은 여러분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티 여러분, 네, 잘 자요.